아나운서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 이야기 함께 해볼 텐데요. 바로 어메이징 디스커버리 2 부탄 편입니다. 기대하세요. 알차고 흥미진진한 어메이징 디스커버리 2탄. 함께 가시죠. 행복한 나라 부탄 속으로. 네, 제가 이 책에서 뽑은 첫 번째 단어 바로 교양 만화입니다. 이 책의 장르죠. 어메이징 디스커버리 시리즈의 모토가 바로 교양 만화로 배우는 글로벌 인생학교거든요. 그렇다면 교양 만화란 무엇이냐? 사회나 문화, 학문 전반의 폭넓은 지식을 담아서 교양 전반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만화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양점 쌓으러 가보시죠. 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죠. 부탄.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남아시아 국가로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000달러, 인구는 약 75만 명이고요. 국토 면적은 4만 평방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반보다 작은데요. 작고 경제적으로 조금 못 사는 나라?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 90% 이상이 행복한 나라. 그런 특이점이 온 나라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부탄입니다. 세 번째, 샹그릴라인데요. 이 책 속에 부탄을 찾는 외국인들은 그곳을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샹그릴라라고 말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샹그릴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유명 고급 호텔 리조트 체인 이름? 네, 저도 처음에 그거 생각했는데요. 또 그 와인에다가 과일 넣어서 만드는 거, 그건 샹그리아입니다. 영국의 작가 제임스 힐튼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등장하는 이상향의 이름이 바로 샹그릴라. 지상에 존재하는 평화롭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로 묘사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 샹그릴라란 이름의 도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 픽션에서 만들어낸 지명이 실제한다. 뭔가 좀 수상하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997년 중국 정부가 중디엔이라는 지역의 지명을 샹그릴라라고 공식 발표하고 2001년에는 아예 샹그릴라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관광객이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발상의 전환 맞죠? 대단합니다. 네 번째는 GDP. 느낌은 아는데 정확한 의미를 좀 설명하려면 살짝 막히는 단어죠. GDP, 국내 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돼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생산물의 가치를 합해서 단위로 나타내는 건데요.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는 통상적인 지표이기도 하죠. 사실 부탄은 이 GDP는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GDP 순위는 세계 12위 수준이고요. 부탄은 2017년 기준 세계 185개국 중 158위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차이는 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지구촌 행복지수입니다. 영국의 신경제재단이 2006년에 도입한 건데요. 사람들의 행복과 참사리 지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단어 등장하죠. 참사리가 무엇이냐? 뭔가 느낌이 좋은 이 단어는 웰빙을 순화한 우리말입니다. 이제 아셨죠? 웰빙 대신 참사리. 얘기가 잠깐 다른 길로 샜는데요. 이 책에서 지구촌 행복지수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부탄이 2010년 지구촌 행복지수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탄 행복지수 1위의 공식이 여기서 나온 거네요. 여섯 번째,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의 설명은 여기 정보 자막 참고해 주시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드라마, 궁 혹은 황후의 품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탄은 2008년 입헌 군주국이 됐는데 이 과정이 정말 특이합니다. 부탄은 원래 왕이 통치했던 왕국인데요. 그런데 국왕이 먼저 나서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아니 서로 좀 권력을 가지려고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잔뜩 나오는 이 아침 드라마 같은 건 많이 봤는데 이건 무슨 청정무궁의 드라마냐고요. 왕이 이렇게 딱 왕관 내려놓고 우리 민주주의 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다시 생각해도 너무 멋있잖아요. 부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행복이 다시 등장합니다. GNH 국민 총행복입니다. 문화적 전통과 환경보호,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부탄의 국정 운영 철학인데요. 1970년대부터 국가정책의 토대로 삼고 있는 탐 측정 지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무려 부탄 헌법 제9조 국가정책의 원리에 등장을 합니다. 땅땅. 네. 국가는 GNH를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초반에 좀 어려운 말들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또 워낙 말을 조리 있게 하다 보니까 쏙쏙 이해하셨죠? 네.
네, 8번째, 일일 체제비. 이 부분에서 부탄의 국민들은 행복한데 여행자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탄은 여행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은 법적으로 하루에 200에서 250달러의 일일 체제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유 없이 징수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부탄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외국인 여행객들의 무분별한 방문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신비해 보이려고? 아니면 돈을 벌려고? 네, 둘 다 아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 속에서 정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부탄 여행 희망자로서 이 일일 체제비 반갑진 않지만 꽤 고마운 존재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9번째로 제가 뽑은 단어는 부탄의 불교입니다. 부탄에서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선 사람들의 삶의 방식, 문화 그 자체인데요. 불교도 국가마다 모습이 조금씩 다르고 다양한 종파가 있잖아요. 여행 가서 보면 불교 사원들도 글쎄요 조금씩 다 모습이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부탄의 불교는 외룡파, 드룩바라고 불리는 종파입니다. 이 이름에 힌트가 있죠. 용, 드래곤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이 얘기도 재밌더라고요. 책에 나와 있는 얘기냐고요? 네, 물론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이 책 부탄 정보 맛집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넘버 10입니다. 10번째 단어는 국기. 이 부탄 국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특이하거든요. 여기서도 용이 등장하는데요. 용을 숭상하는 만큼 국기에도 용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기는 노란색을 군주로, 주황색은 불교를 상징해서 그렸다고 하는데요. 용이 그려진 국기를 가진 또 다른 곳도 있습니다. 바로 어딜까요? 바로 웨일스죠. 거기에는 이렇게 서양용이 막 그려져 있어요. 뭐 스페인, 캄보디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멕시코, 부탄 못지않게 국기 디자인 복잡한 나라들인데요. 이 학교 학생들 절대 학교에서 국기 그리는 건 못하겠다. 네, 11번째 양귀비입니다.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죠. 부탄의 국화는 푸른 양귀비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신비의 꽃인데요. 부탄 여행을 하다 보면 이 푸른 양귀비 이미지를 되게 많이 볼 수가 있대요. 뭔가 국화도 되게 신비로운 것 같죠? 히말라야에 있는 신비의 꽃. 12번째, 에마다찌입니다. 부탄의 대표 음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급의 대중적인 반찬이라고 하는데요. 부탄말로 에마는 고추, 다찌는 치즈를 뜻하는데 완두콩이나 다른 재료랑 함께 이렇게 섞어서 끓인 음식이 바로 이 에마다찌예요. 어딜 가나 밥이랑 함께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맛이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 부탄 가야 먹을 수 있는 거겠죠? 13번째는 두 개의 단어를 같이 뽑아봤습니다. 바로 키라와 곤데요. 부탄의 전통 의상 이름입니다. 여성의 옷을 키라, 남성의 옷을 고라고 부르는데요. 부탄 사람들 이미지를 보면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학생들의 교복도 전통 의상 스타일이고요. 이 책을 읽다가 알게 된 더 재밌는 얘기는 옷에 두르는 스카프로 신분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통복에 노란색 스카프를 두를 수 있는 사람은 나라에서 단 2명. 왕과 대승원장이고요. 현직 총리와 장관은 주황색, 직계왕자와 국가유공자는 붉은색. 이렇게 스카프색으로 신분이나 직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우리에게는 없는 풍경이니까 독특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4번째, 눌트럼. 어떤 나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것입니다. 눌트럼 뭘까요? 바로 부탄의 화폐 단위입니다.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부탄 여행 팁을 좀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이 눌트럼으로 환전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달러를 가져가셔서 부탄 현지에서 다시 환전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거 책에서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나옵니다. 현지에서 환전한다 생각하면 뭔가 의심이 많아지고 환율 비교 좀 엄청 꼼꼼하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탄에서는 바가지 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가 굉장히 간단 명료한데요. 부탄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안 한대요. 네, 굉장히 단순하죠. 이 얘기만 들어도 부탄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는 나라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부탄 행복한 얘기 잔뜩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메이징 디스커버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책은 아닙니다. 만화 속 등장인물의 다양한 캐릭터만큼 다각적인 시각에서 부탄을 요목조목 따져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표지에 적혀있는 것처럼 부탄 사람들이 마음 부자로 살아가는 진짜 비결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없거나 우리가 하지 않는 노력에 대한 내용이죠. 그게 뭔지 더 궁금해지셨나요? 그럼 바로 이어가 볼까요?
15번째는 전기입니다. 갑자기 웬 전기냐? 전력이 약해서 전기가 잘 나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나라라고 하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부탄에 의외로 풍부한 게 바로 이 전기라고 합니다. 부탄은 화력이나 원자력 등 여타 시설이 없이도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비법이 바로 이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합니다. 풍부한 강수량을 기반으로 큰 낙차, 빠른 유속을 이용해서 댐 없는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복 받은 얘기죠. 심지어 이렇게 생산한 전력의 20%만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80%는 인도에 수출을 합니다. 진정한 전기 부자 나라 부탄입니다. 16번째로 뽑아본 단어는 사람 신호등입니다. 이 사람 신호등이 뭔가 싶으시죠? 부탄에서는 전기로 작동하는 신호등이 없대요. 대신 이 사람 신호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수신호로 차와 사람을 통행을 돕는 방식인데요. 말만 들으면 되게 불편할 것 같잖아요. 좀 흔히 있는 그 신호등 쓰면 되는데 네. 한때 부탄도 신호등을 도입했지만 기계의 지시를 받는 걸 꺼려하는 국민들의 의견에 사라지고 다시 사람 신호등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좀 유난히 아날로그적 감성을 지닌 걸까요? 어쩌면 기계보다 사람을 더 믿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17번째, 영어입니다. 전에 개그맨 이수근 씨가 그 자녀들이랑 부탄에서 생활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본 적 있거든요. 아이가 부탄 친구와 학교를 갔는데 다들 영어로 수업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부탄은 늦게 근대화를 시작한 나라지만 국민들의 글로벌 감수성이 꽤 탁월하다고 평가됩니다. 이 중심에 바로 영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국어와 국사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요. 외국인 여행자들이 영어로 물으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유창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탄 사람들 알수록 매력적이죠. 18번째로 책 속에서 뽑은 단어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혼율입니다. 이걸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게 진짜 좀 의외인데 라고 느끼는 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부탄이 의외로 이혼율이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혼 절차도 간단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편견이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사실 이혼,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이것도 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행복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19번째, 왕 사진입니다. 부탄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것, 바로 왕의 사진인데요. 부탄에서는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식당이나 가게, 그리고 가정집에서도 왕의 사진이 걸려있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걸까요? 역사상 부탄에는 폭군이 없었고 특히 제4대 국왕 지금의 신계 왕축부는 이름 어렵다. 입헌 군주제를 채택해서 스스로 국왕의 지위를 내려놨고요. 그의 아들인 5대 국왕도 소박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분들 부탄의 국민 아이돌 아닐까요? 네, 이 책의 제6화 소제목이 독특해서 또 재밌기도 하고 20번째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개판. 개판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어서 뭐 안 좋은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개가 많아서 그런 부제를 붙인 거더라고요. 부탄에서 사람 이상으로 행복한 존재가 바로 이 개들입니다. 사람들이 길가의 개들을 기피하거나 내쫓지 않고 평화롭게 공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나라의 중요한 사상,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게 불교잖아요. 불교의 기본 사상은 탈생금지. 부탄 사람들은 도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판의 이유 이제 아셨죠? 21번째 단어 동충하초입니다. 평균 GDP 따윈 모르겠고 난 내 갈 길 가련다 하는 어마어마한 부자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용도로 헬기를 막 전세를 내서 타고 다닐 정도로 부자래요. 바로 히말라야 천연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이랍니다. 동충하초가 대체 얼마나 귀하길래 이렇게 부자가 될까 궁금하시죠? 놀라지 마세요. 동충하초 최고 등급이 1kg에 약 4천만 원. 4천원 아니고요. 4만원 아니고요. 4천만원. 네. 아니 이 얘기 듣고 와 저도 거기 가서 동충하초 재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Nope. 이거 진짜 김재원 작가님 찾아가야 되나, 인생 2막을 부탄에서 해야 되나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재원 작가님 번호 궁금합니다. 22번째 교육을 뽑아봤습니다. 부탄 5대 국왕 지금의 케사르 남갈 왕축부의 2014년 연설문 중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들으면 그래서 이 단어를 뽑았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서 몇 개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그중 첫 번째가 교육이다. 교육은
마지막 아나운서 조서연이 뽑은 어메이징 디스커버리 2 부탄 한 줄평 마음 부자는 아무나 되나입니다. 산골 깊숙이 자리 잡은 나라,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마음이 부자인 나라. 부탄의 높은 행복지수는 결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깊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음 부자 아무나 되냐고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탄처럼요. 부탄이라는 나라에 대한 사소한 호기심이 큰 깨달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사실 만화책이라서 이렇게 술술 재미로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곧 또 다른 책으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나운서점의 아나운서 조서연이었습니다.